여러분 혹시 눈물의 여왕 보셨어요? 저 그거 보면서 많이 질질 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눈물의 여왕 관련된 촬영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성황리에 끝난 많은 분들의 이제 심금을 울린 드라마죠. 눈물의 여왕의 주인공 김지원 씨가 보유하고 있는 논현동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을지병원 사거리와 도산공원 사거리 이면에 위치한 논현동 건물이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된 건물이고, 이종 일반 주거지에 대지 60평이고 연면적 150평 나오는 건물을 매입을 하셨는데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여러분 아시죠? 하나, 둘, 셋, 200%. 200%인데 이 건물 용적률은 지금 202%예요. 아주 조금 초과된 용적률을 꽉 채워서 만든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지원 씨가 혹시 몇 년생인지 아세요?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한참 92년생 동생입니다. 지원 배우님께서 91년도 자기보다 한 살 전에 만들어진 이 건물을 63억 원, 그때 당시 평당가 1억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 시점에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으로 매입을 하셨고, 그때 당시 채권 최고액 42억, 실질적인 대출 금액은 35억 기준으로 매입을 하셨으니까 현금이 약 30억 정도 들어갔다라고 저희가 예상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기서 논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금 법인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강남 빌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법인을 통해서 매입을 하신다는 거 제 영상을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법인 매입할 때 되게 중요한 게,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5년 이하의 신규 법인은 서울에 있는 물건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김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16년 본인 나이 25살에 법인을 세우세요. 저는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이제 조언을 해줬겠죠. 어쨌든 5년 동안 법인을 잘 운영을 하시고 6년차 됐을 때 요 이제 건물을 취득세 중과 없이 이 63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불장이었고, 그래서 평당 1억 원이면은 그때 당시에 막 싸게 매입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그냥 물건 좋은 거 나오면 잡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막 싼 거를 찾는 그런 시기라기보다는 좋은 물건, 좋은 입지면 최고가라도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3년 전이죠. 그때 평당 1억 원 정도로 매입을 했고, 지금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막 대단하게 막 2억 원씩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호가라고 하면 약 80억 정도, 지금 한 20억 정도 오른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매입을 하실 때는 상층부가 주택이었던 것 같고, 매입을 하신 후에 상층부를 용도 변경해서 올 근생으로 만든 다음에 본인이 직접 엔터테인먼트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매입하고 용도 변경 외에는 별다른 신축 행위를 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지금 승강기가 없거든요. 승강기를 넣고 하면 임대료를 또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손대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미가 당기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도산대로 바로 이면에 이면 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도산대로가 지금 호재를 또 품고 있죠. 신사 위례선이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가 상승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매입을 잘했다. 기사 같은 거 찾아보니까 비싸게 샀다 막 이런 말씀이 많은데, 3년 5년 뒤에 한번 보시면 아마 매가는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올라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 옆으로 보시면은 강남 맛집들이 몰려있는 먹자 상권에 가까이 붙어있고, 주변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옥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무실 수요라든지 먹자 수요 이런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어린 나이 30대 초반에 매입하신 거예요. 진짜 똑 부러지고 아주 야물딱지고. 홍혜인 씨, 저랑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혜인 씨, 홍혜인 씨 건물 투자 너무 잘하셨습니다. 건물 매입하시고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다시 파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아, 그럼요. 근데 그러면 차익을 크게 남기긴 좀 어렵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매입하실 때 이제 임차자들이 있는 상태였고, 리모델링 하려면 임차인들도 내보내야 되는 이슈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딜레이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유명인들은 특히나 더 그런 거에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천천히 움직이시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입하고 한참 지나서 신축행위 하시거나 한참 지나서 명도하시거나 이런 형태의 투자들이 많습니다. 팀장님도 네. 유명인분 중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명인 중개한 거 말하면 안 돼요. 비밀이에요. 그럼 유명인 중개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도 보안, 두 번째도 보안. 그래서 유명인 중개는 보안이 제일 필수입니다. 지금도 유명인분 진행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예 말 못한다니까. 가시죠.
가까이에 유명인의 건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1분도 안 걸리는 이웃 건물이거든요. 천만 배우 우리 황정민 씨가 가지고 계신 건물이 바로 김지현 씨 건물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m 도로 그리고 4m 도로를 끼고 있는 게 김지현 씨 건물이면 4m 도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있는 이웃 건물이 바로 황정민 씨 건물이고, 대지가 52평 정도 되고 지하가 없이 지상 4층으로 올라간 건물이고 연면적이 약 81평 정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건물은 다른 건물들이랑 다르게 1층의 주차장이죠. 유재석 씨 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사옥으로 직접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직원들 주차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층을 그냥 다 주차장으로 뽑고 직원들 복지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1층에 지금 주차가 약 6대 정도 됩니다. 이 건물도 지금 승강기를 설치하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재밌는 내용은 황정민 씨가 이 건물을 언제 매입하셨는지 아세요? 2017년에 매입을 하셨는데 정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월 12일 제 30살 생일에 이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셨고, 사실 중요한 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때 이 건물을 24억 7천만 원에 매입을 하시는데요. 평당가가 지금 4,766만 원. 평당 5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대지 50평짜리 강남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강남 논현동이 평당 5천이 안 되는 시기가 2017년, 2018년만 해도 그랬는데, 사실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너무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는 곡선을 보여주죠. 그래서 진짜 너무 잘 사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황정민 씨의 와이프가 대표자로 계신 엔터테인먼트 법인이 매입을 해서 지금 직접 사용을 하고 계셔서, 우리 희구 과장 여기 대표님이랑 통화 많이 하셨잖아요. 보안입니다. 아, 보안이죠. 예, 보안입니다. 탁상 감정만 하더라도 62억, 평당 1억 2천 정도 나오고, 사실 지금 호가라고 하면은 60억 이상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려 3배 정도 상승한 가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황정민 씨가 건물 투자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신사동 도산공원 앞에도 건물 하나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사동에 하나, 논현동에 하나, 이렇게 되게 2017년쯤 딱 가격이 오르기 직전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영화도 잘 돼, 부동산도 잘 돼, 아주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건물은 이제 주택 형태의 매물을 이제 매입을 하셨어요. 대부분 이제 강남권 매입하실 때 주택 많이 매입하셔서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시는데, 여기는 주택 구조를 사무실 형태로 다 트셨어요. 가운데가 코어 계단이 되고 약간 디귿자 형태로 4층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 승강기 설치하지 않는, 그렇게 큰 돈은 들이지 않고 구조 보강하시고 내부 내력벽 트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외관도 하나도 건드리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사용 목적에 맞게 열심히 일을 하실 목적으로 매입을 하셔서 시세 차익 3배 봤으니까 부럽네요. 지금 여기도 황정민 씨가 소속된 샘컴퍼니 엔터로 사용 중이시고,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도 지금 보니까 엔터테인먼트가 전층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지금 여기가 되게 조용하거든요. 조용한 골목이기 때문에 사옥의 수요가 있다, 오피스 임대를 맞추는 수요로 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팀장님, 김지원 씨도 찍었는데 김수현 씨는 혹시 건물이 없으신가요? 우리 백현우 씨 건물 같은 대단한 투자가 있습니다. 김수현 씨는 약간 4차원의 매력이 있잖아요. 김수현 씨는 꽂힌 거를 약간 후벼 파시는 분인 것 같아요. 김수현 씨는 지금 성수동에 있는 고급 주택이죠. 갤러리아 포레를 무려 3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2013년에 90평형 펜트하우스를 40억 2천 정도에 매입을 하셨고, 그리고 1년 뒤 2014년도에 70평형을 30억 2천만 원에 매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연달아서 2년에 70억을 주고 갤러리아 포레 2채를 매입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올해 1월에 90평형 펜트하우스를 하나 더 매입하세요. 근데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나서 88억에 매입을 합니다. 2배가 올랐어요, 10년 동안. 지금 김수현 씨가 갤러리아 포레 3채를 매입하는데 들어간 돈만 158억 4천.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라고 하면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 가치가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 우리 백현우 씨.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는 하나건설에서 2008년에 지은 그 당시 고급 주거 형태였고, 평당 4,500이에요 2008년에. 그래서 그 당시 2008년에 최고 평당가 찍으면서 분양을 했었는데, 그때 정재계 분들도 되게 많이 매입을 하셨고, 그리고 갤러리아 포레 앞쪽으로는 서울숲 몇만 평 있죠. 한강 조망 나오죠. 강남 접근성 좋아가지고 사실 성수의 고급 주거를 이끈 장본인이 갤러리아 포레라고 보시면 되는데,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구축 아파트가 됐고 바로 옆에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같은 게 이제 들어서면서 좀 한강 조망을 가리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런 얘기가 있었어. 김수현 씨가 별그대랑 이런 걸로 엄청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김수현 씨 옆집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서 엄청 찾아왔었대요. 그런 문의들이 있을 정도로 김수현 씨가 갤러리아 포레를 가지고 있는 게 저 대륙까지도 소문이 났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눈물의 여왕에 김지현 씨는 부동산 여왕, 그리고 우리 백현우 씨는 순정한 마음처럼 갤러리아 포레에 대한 굉장한 순정함을 가지고 열심히 매입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두 분 다 자기만의 색깔로 투자를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정보도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